교사 양예련입니다. 네, 아까 어떤 친구가 말해주셨어요. 독서와 글쓰기만을 집중하지 않는 낭만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지혜학교에 기꺼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학교 설명은 학교 교육을 몸소 겪고 있는 우리 갓생 재학생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졸업을 한 우리 각 졸업생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학생 친구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오늘의 발표자들입니다. 우선 제일 귀여운 기초과정 친구들부터 소개를 들어볼게요. 저는 1학년 박주현입니다. 저는 2학년 문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배연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학년 조희승입니다. 저는 저는 6학년 김여진입니다. 지혜학교를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지혜학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혜학교는 철학, 인문학, 대안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들과 마이크가 다 꺼져버렸네요. 네. 아이고,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약간 대본을 다 잊어버렸는데 철학, 인문학, 대안학교고요.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을 배우고 국어, 수학, 영어를 사실 그렇게 집중적으로는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다른 학교들보다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많고 그런 글도 많이 쓰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혜학교의 교훈은 아마 학생분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혜학교의 교육 목표는 성찰하는 지성인을 양성하는 건데 이제 교훈인 지혜와 사랑으로 이제 지혜교육, 생태교육, 뭐 철학, 인문학 그리고 좀 공기 같은 생활교육, 독서, 명상 이렇게 전 지구가 다 이렇게 합심을 해서 성찰하는 지성인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지혜학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학교에서 가장 뭔가 중요하다,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땐 이제 뭔가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아를 형성하는 지혜와 그 자아를 넘어서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형성 만드는 거랑 또 그 만든 걸 넘어야 된대요. 이 두 가지를 뭔가 조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훈이 지혜와 사랑이에요. 지혜학교에서는 학생들만 배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혜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3주체가 되어서 배우는데요. 근데 확실히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관계가 1대1대1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지혜학교는 되게 학생들의 입김이 센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축제 관련이나 뭐 이런 등등 학교 행사들을 그냥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당하셔서 일 처리를 하시는데 지혜학교에서는 그런 학생 자치나 학교 행사들을
학생들이 가지는 힘이 되게 큰 학교라서 학생들도 배우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신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학교를 하실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모이셔서 같이 이렇게 배워가는 그리고 같이 꾸려나가는 학교입니다. 지혜학교에서는 우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6년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고등 통합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4학년까지는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가까이 살든 얼마나 멀리 살든 간에 모든 학생이 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그리고 같이 사는 친구들의 의견에 맞춰가면서 그런 생활 속의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이 막 걸어서 5분 거리다 해도 기숙사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해요. 이제 지혜학교의 학제에 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과정이라 써있죠. 기초과정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아까 1학년, 2학년 소개해드린 두 친구가 기초과정이고 본과정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지혜학교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 4학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심화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혜학교 학년으로 따지면 5학년, 6학년 과정이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혜학교에서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 우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는 친구라는 대답이 많았어요. 왜냐면 확실히 뭔가 물론 모든 일을 하든 내가 남과 비교를 나 스스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막 내가 쟤보다 1점이 더 낮아, 쟤가 내보다 등수가 더 높아 이런 사실 불안감이나 얘랑 같이 놀다가 내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불안감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약간 조금 안 좋게 변질되면은 너 오늘 과제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약간 이렇게 되면서 모두가 과제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경쟁이 너무 없다는 건 그렇지만 이제 그 덕분에 물론 과제를 모두가 안 하진 않아요. 그 덕분에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바다도 가고 명상 캠프도 가고 이게 저희 반 모습이거든요. 감을 이제 곶감 만드는 과정인데 이렇게 뭔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같이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많이 더 친해지고 진짜 친구라는 생각을 좀 더 이 학교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학교에서 물론 지혜학교만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혜학교에서 여러 큰 행사를 우선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작년에 여기 안나랑 엘사인데 디즈니를 주제로 한 축제예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지금 눈을 이렇게 가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축제를 막 이렇게 해서 춤도 막 다 같이 연습해서 추고 그리고 지혜의 날이라고 그 개교기념일에 모두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써서 글을 나누는 그런 지혜 날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마당은 다 함께 뛰노는 그런 축제입니다. 아니 축제 아니고 그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2월 이제 학기 말이 되면은 2학기 말이 되면은 축제와 교육과정 발표회를 하는데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혜학교에서는 연극과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6학년에는 글을 써요. 뭐 1, 2학년과 5학년은 약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안 넣었지만 아무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정 발표회를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년으로 이제 뭐 2023년에는 지혜날을 쓰면은 2024년에는 한마당 그래서 뭐 개교기념일, 뭐 지혜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육대회 한마당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혜학교에서 행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꾸려나가요. 그래서 기획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지혜날 총괄팀, 뭐 축제 총괄팀 해서 이렇게 나뉘어서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를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계시는 델포이예요. 여기가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는 공간이고요. 본관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보통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행단은 5, 6학년 심화과정이 수업을 듣고 도서관이 행단 1층에 있습니다. 이택제는 여자 기숙사라서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두양제는 조금 뒤쪽에 목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숙사 방 모습인데요. 이렇게 잠도 자고 화장품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옷장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옷도 넣고, 여기가 이제 이쪽 밖으로 나가시면 바로 보이는 아고라라는 곳인데, 여기 가운데 서서 말을 하면은 말이 울려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 건물이 두양제 건물, 그리고 여기가 행단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숙사에 대해 조금 자세한 설명을 본과정 친구들이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두양제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두양제는 북두칠성을 향하는 집, 이제 북두칠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택제는요, 주역의 태계에 나오는 두 연못이 서로 이어져 물을 대주며 마르지 않는 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에서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생자회라는 걸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기숙사 너무 더러웠다, 우리 요즘 늦게까지 너무 떠든다, 이런 주제들로 조금씩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또 청소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방 청소와 공동구역이라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초과정 친구들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초과정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문서현이고요. 저는 1학년 박주현입니다. 네, 일단은 기초과정 교육 목표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동고동락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써는 거예요. 이렇게. 동고동락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이란 뜻이고요. 저희 기초과정이 함께 생활하면서 괴로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합니다. 저희가 생태 시간에는 괴로움도 함께하고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이제 즐거움도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필수 수업이랑 선택 수업, 독세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필수 수업에는 저희가 기초과정이 듣는 수업인데요. 음악, 생태, 국어, 체육, 독독을 한자 수업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택 수업인데요. 저희는 수학, 도예, 비건 요리, 디지털 일러스트, 목공, 생각대 생각 등 총 15과목이 이제 기초과정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고, 전부 다 합쳐서 20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또 독세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독서의 수업은 이제 독서 세미나의 줄임말로, 저희가 예를 들면 논리의 숲,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널 위한 문화예술 등 기초과정에 들을 수 있는 건 8과목, 전과정에 들을 수 있는 건 12과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저희가 괴로움을 함께하는 생태인데요. 네, 왼쪽은 정말 힘들었던 저희의 감자 케이크였는데요. 저는 감자 케이크에서 흰 옷 하나를 버렸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케이크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번 1학기 때 저희가 수학했던 작물을 전부 다 캐서 저희가 요리를 해서 다 같이 먹었는데 진짜 정말 맛있었고, 오른쪽은 저희가 생태 시간에 자주 나가진 않는데
나가서 밤을 캐러 갔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열린 주간인데요. 열린 주간은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배움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3월달 맨 첫 번째 열린 주간으로 전주를 갔는데요. 왼쪽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오른쪽은 전주에서 길을 잃어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 3월에 또 갔던 여수인데요. 여수에서 저희가 3월달이다 보니까 서로 친하지가 않아서 여수 바다를 갔는데 저렇게 어색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하루에 딱 한 번 있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다가 근데 저걸 탔는데 저희가 77 정거장을 타고 저희가 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6월달 열린 주간으로 나 혼자 산다라는 주제로 캠핑을 갔는데요. 저희는 그때 주제가 나 혼자 산다였는데 저희는 나 혼자 있지 않고 다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거 나름대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캠핑의 모습이고요. 네, 그거 저희가 10월달로 가장 최근에 갔던 열린 주간으로 주제가 책 따라 낭만 따라해서 저희가 제주도로 독립서점을 찾으러 갔는데요. 맨 처음으로 갔던 독립서점인 밤수지 맨드라미 우도에 있는 책방의 사진이고요. 다음은 서귀포시에 있는 이중섭 거리에서 이중섭 생가와 저희가 사이서 하라는 곳에 가서 저희 지하학교를 홍보했습니다. 네, 다음은 목학입니다. 목학은 묵묵히 학습한다는 뜻으로 평일 7시부터 8시까지 저희 기초과정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요. 솔직히 말만 묵묵히 학습한다지 묵묵히 잠이 다스리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데요. 지하학교에 대해서 저희의 솔직한 생각들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주연이가 설명해줘. 네, 첫 번째 장점은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학교 생활이 즐겁겠죠. 네, 다음은 다양한 수업, 아까 말했듯이 선택 수업, 독서 세미나 수업 같은 걸로 저희가 원하는 걸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사진은 다음 사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단점입니다. 적응이 힘들다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지하학교에 편입을 왔을 때 처음 오는 대안학교이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했고 좀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처음 하는 기숙사 생활이기도 하니까 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인데요. 다른 학년들은 모르겠는데 제 기초과정 수가 9명밖에 안 돼요. 좀 그래서 적고요. 그리고 할 일이 많다입니다. 기초과정 때는 할 일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100일장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생태 시간에 생태일지를 쓰거나 생태일지를 씁니다. 네, 다음. 아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왼쪽 사진은 그냥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공놀이를 하다가 화정쌤에게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초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과정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과정에 재학 중인 4학년 배현경, 조이승입니다.
네, 저희 본가정 PPT 목차는 본가정이 무엇인지, 본가정 주요 활동, 본가정 우리 가정 이야기, 마무리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본가정은 3학년,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교육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본가정의 모토는 불강불급, 미치면 미친다입니다. 네, 저희가 3학년 때는 연극과 4학년 때는 영화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정신을 놓고 몰두해야지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초과정보다 더 깊이 있는 철학, 인문학을 공부하고 학생 정치의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철학, 독특의 지혜, 연극,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철학은 3학년이 지금 17살의 인생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4학년이 위험한 철학책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4학년 위험한 철학책에서 보통 이제 뭐 세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뭐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같은 약간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음으로 독도글인데요. 독도글에서 지금 4학년이 배우고 있는 책은 자기 앞 배생이라는 소설책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가 현재 약간 혐오와 배제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이제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지혜를 현재 배우고 있고요. 이 지혜 같은 경우에는 불교지혜랑 동아시아 지혜 여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불교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해경이랑 좀 경전 같은 거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명상을 하거나 서로 얘기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동아시아 지혜 같은 경우에는 저 아름다운 세언어 동아시아 도덕경 저 책에서 이제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이제 세 언어로 돼 있는 도덕경 책인데요. 저기 있는 도덕경 몇 개를 꼽아서 거기에 맞는 자기의 사례나 좀 이야기나 그런 거 좀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3학년 때 연극을 진행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희곡을 정하고 조명, 음향, 무대 소품, 의상까지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연극은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친구들과 화합을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했던 민들레 소극장에서 발표를 올렸던 연극 사진입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공연을 마쳤을 때의 감정은 정말 뿌듯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연극을 하라고 하면 정말 못해먹을 짓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인데요. 영화도 약간 연극이랑 비슷하게 4학년 1년 동안 저희가 시나리오 다 만들고 촬영 준비하고 편집하고 연극이랑 좀 비슷하게 저희가 학생 친구들끼리 다 같이 만드는 건데 물론 영화에서도 연극같이 약간 협동심이나 친구들이랑 좀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많이 만들려면 많이 보고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그냥 영화를 보면서 넘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약간 여기서 왜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지? 과 같은 약간 좀 비판적인 사고도 같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 하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뭐 사용법도 숙지하고 이거부터 약간 좀 힘들긴 해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외에 부서 및 위원회, 학생회, 열린주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부서 및 위원회 활동과 학생회가 4학년이 주축으로 되어가지고 학교를 정말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서의 부장, 위원회의 위원장, 학생회의 회장 등 정말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정말 지혜롭게 이런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치 시간이랑 열린주간 부서 활동 사진입니다. 일만 하고 연극 영화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정말 힘들 때는 무릉도원이라는 곳에 엎어져서 자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과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과정이 아까 학생이 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저희 1, 2학년 때는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학교 적응하는 기간이고 3학년 돼서 연극을 하면 좀 더 친해지고 4학년 때는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른 이제 좀 친구들이 이끌었을 때 좀 더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주체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교우 관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초과정이나 3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과정 때 그냥 웃고 떠들고 놀면서 친해지는 거라면 3학년 때 연극하면서 좀 싸우기도 하고 뭐 영화하면서 더 싸우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랑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아니까 많이 돈독해지고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과정이 되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나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 담임쌤이 진로기행 캠프를 기획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뭔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타인보다는 저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혜학교에 편입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일반 학교보다는 되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좋은 점은 제가 갇혀있던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서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는 제가 약간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고 약간 나서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이런 거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서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 온 게 참 잘 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본과정 발표 마치겠고 수강을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화과정 발표를 맡은 6학년 김여진입니다. 심화과정은 이제 다른 과정들처럼 심화과정도 모토가 있는데요. 바로 주일무적입니다. 이제 마음을 딱 한 군데 두고 잡념을 다 없애서 그 일에만 딱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화과정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름부터 뭔가 심화잖아요. 지혜학교의 정수입니다. 정말 좋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정말 많은 과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이제 좀 걱정을 해야 할 나이잖아요. 18살, 19살이. 그래서 그만큼 할 게 정말 많은데 할 게 많을수록 집중을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네, 그래서 주일무적입니다. 심화과정의 필수 수업에는 대표적으로 문사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문학, 사회, 철학으로 이제 필수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가 사실 막 그런 뭐 경제 뭐 이런 사회도 있겠지만 사실 심화과정에서는 역사를 사회 과목이라고 부르고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철학인데 철학의 이제 심화과정은 본과정 때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년이 지나버려서 심화과정은 일주일에 6시간 철학 수업을 듣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이시는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5학년 때 들었던 수업이고 6학년 1학기 때는 자유론, 지금 2학기 때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철학 수업이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선생님께 뭐 설명을 듣거나 같이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발제문을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거리들을 생각해서 토론하고 그거에 관한 글을 써서 서로 같이 모두의 앞에서 읽고 피드백해서 수정글까지 쓰는 이런 작업을 일주일 그걸로 잡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글을 못 쓴 주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우선은 심화과정 5학년 국어는
뭐 세와벌, 패스트, 폭풍의 언덕, 뭐 국어 시간에 세계 단편 소설을 읽기 등등 다양한 세계 문학들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친구들끼리 이 소설에 대해 읽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연구같이 좀 더 집중해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다른 이 같은 팀이 아닌 같은 반 친구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피드백도 듣고 그리고 이제 6학년의 국어 시간에서는 비평문학의 이해라는 책을 가지고 5학년에 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각 파트별로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비평문을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심화과정 입문반, 제가 지금 입문반을 다니고 있는데 뒤에 설명이 나올 텐데 우선 이 입문반의 졸업 요건은 비평문과 자서전 그리고 철학 소논문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 갑자기 6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왔는데 5학년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해외 이동학습이에요. 5학년 2학기 때 이제 떠나는 인도 네팔인데 인도 네팔로 해외 이동학습을 떠났는데 보통 이제 30 며칠에서 40 며칠 정도 인도랑 네팔을 다녀와요. 근데 이제 이 인도 네팔이 솔직히 그 처음에 막 선생님들이 설명해줬던 너희들이 인도 네팔을 왜 가느냐 이런 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제가 갔다 와서 왜 인도 네팔을 갔다 왔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친구들과 뭔가 처음부터 뭐 숙소 짜기 뭐 가서 뭐 기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다 애들이랑 투닥투닥 거리면서 해서 가서도 또 뜻대로 안 돼서 또 거기서도 투닥투닥 거리고 그러면서 뭔가 갔다 와서는 아 내가 이걸 진짜 뭔가 설계를 하고 이걸 해내서 돌아왔어 라는 이런 뭔가 자부심도 들고 그리고 친구들과 뭔가 서로 다 처음인 경험이잖아요. 인도라는 곳을 가는 곳은. 그리고 인도가 생각보다 되게 풍경이 많이 달라요. 한국이랑. 그래서 그런 곳들을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뭔가 같은 공감대가 좀 더 확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팔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ABC를 등반하는 건데 이게 정말 등산 막 10일씩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를 저희 반 친구들은 아무도 못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못 가는 사람이었는데 체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맨날 뒤처지고 이래도 뭐 여진아 괜찮아 여진아 할 수 있어 저기 산을 봐 너무 예쁘잖아 이러면서 같이 응원을 해줘서 제가 진짜 거의 기어가듯이 끝까지 등반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인도 네팔을 간 저희 밑에 학년 친구들이 속보를 보내왔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그래서 해외 이동학습을 가면서 뭔가 가기 전에 자신만의 뭔가 각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데 사실 가면 또 그게 바뀌고 시선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은 네팔 델리에 있는 레드포트 그리고 저기는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에서 제가 브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도문 사진이고요. 이건 제가 힘겹게 ABC 올라가서 찍은 기념 사진이고 요건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을 가진 친구가 저희 밑에 조그맣게 4명 있는 게 저희 반에 있는 남자애들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친구들 단체 사진을 이렇게 사막의 별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이걸 같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제 여기는 다 히말라야인데 히말라야가 되게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자연관광이. 이제 다시 6학년으로 넘어와서 6학년의 인문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제 학교를 다니면서 인문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뭐 기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기수의 인문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월간 인문반이라는 이름으로 매 달마다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뭔가 자신만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9월달 주제는 이별이었고 10월달 주제는 인생영화였어요. 인문반 프로젝트에서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제에 맞춰서 영화, 드라마, 음악, 시, 소설 등등 혹은 자신의 경험과 결합해서 난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나는 내 인생 영화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여기 25, 21를 가지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혁오의 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한 친구도 있었어요. 인문반에서 아까 졸업 요건인 이 3가지 글을 쓰게 되는데 이 3가지 글을 쓰는 이유가 우선 소논문은 논리적인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쓰고요. 자서전은 문학적인 글을 잘 쓰고 그리고 뭔가 내 내면과 내가 지금 19년 살아오면서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뭔가 나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문학작품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비평문에 대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선배들이 만든 그 자서전집과 비평문집이에요. 이제 심화과정도 아까 본과정, 기초과정 친구들이 설명한 것처럼 열린 주간이 있는데 10월에는 진로기행을 다녀왔고요. 저는 약간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서 책이나 책방 이런 관련 혹은 작가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며 진로기행을 했고 11월엔 글쓰기 캠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가지 글을 쓰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 같고